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수천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배상 금액이 이자까지 합하면 아마 3천억 원이 넘어서 4천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소송 금액 6조 원 정도로 보면 10%도 안 되는 정도긴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좀 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는 그 당초 론스타가 승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줄 아마 알면서도 예. 풀려서 청구했던 금액이 그 47억 불 정도거든요. 예. 이기 때문에 그 부풀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요만큼 갚게 되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조세 부분에 대한 배상과 금융 감독의 부당성에 기인한 배상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과다하게 징수해서 받은 것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것이 또 액수 전체가 어떠냐와 또 이렇게 병행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하나은행과의 매각 가격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그런 이제 관측들이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예.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이제 1시 또는 1시 반의 보도자료 또는 브리핑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적지만 금액 자체가 또 적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뒤에 판정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뭐라고 봤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진짜로 판정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예단해서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은 론스타가 말이 되는 주장도 했고 말이 되지 않는 주장도 했는데 예. 그때 론스타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마치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섣불리 예단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 소송 같은 데 가서 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 하시던 말씀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판정문은 공개를 해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 론스타와의 중재 절차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했던 문건은 최소한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거니까 그거는 다 공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부가 대응했던 문서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이제 론스타 쪽에 이제 뭐 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솔직히 론스타는 그동안 ISD 과정에서 슬금슬금 여러 차례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되지 않았지만 시중에 떠돌고 있는 각종 자료 중에는 상당히 진본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이제 뿌리지 않았으면 그 누가 뿌렸겠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건 론스타 쪽이 유출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거는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뭐 너희의 영업 비밀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제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냈던 그 오더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ISD 절차를 보면 예. 그 월드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를 딱 론스타 거를 클릭을 해보면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소송과의 관례에 비추어서도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잘잘못을 우리 차원에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이번 결과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금융지주와의 1차, 2차 계약의 차액이 한 8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잖아요. 7,7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소송은 이 금액으로 승부가 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920억 원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인정한 거는 물론 뭐 계속해서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지금 나온 그 약 3천억 원 가까운 이제 배상 금액.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조세 부분에 대한 배상이 또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 하나지주와의 계약 금액 변동 과정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어쩌면 그 2.17억 불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제 원래 중재라고 하는 것이 청구한 대로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서로가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런 정황을 보고 재판부가 이제 판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예상된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조금이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손에 이렇게 들게 된 이유는 정부의 뭔가 우리나라 법질서나 국제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그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이제 국내에서 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오늘 판단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그게 실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 정부에게 남겨진 기회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차서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당장 현직에 있는 론스타 관련자들이 내 손으로 도장 찍고 싫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밀어놓고 뭐 남들이 도장 찍건 말건 그건 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CEO의 진행. 만약에 여기서 사법 처리를 형사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최종 손해액이 다시 이제 거기서 확정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기간이 더 가게 되면 시효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시효는 공소시효도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들 관련자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일단 손해를 봤으니까 국가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이제 관련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아니면 다 먹고 마시는데 소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재 판정을 하려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안전장치는 뭐냐면 시효 정지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자, 그 판정문에 이름이 올라간 관련자 또는 그와 또 생각하기에 더 이제 책임이 함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놔야 된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이 사람 거 갖고 와야 되니까 가압류 걸어놓고 그다음에 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은 또 론스타 관련자들이 결정하게 할 거냐.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론스타 관련자는 다 빼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객관적으로 아무런 이해상충이 없는 그런 분들로 TF를 꾸려서 거기서 전체 서류를 다 검토하고 이게 의미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0일이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섣불리 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놓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동훈 장관 역시 론스타 사태에 완전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박영수 특검 때, 그 론스타 특검 때 박영수 특검이 이제 중수부장할 때 론스타 사건 수사할 때 수사팀의 막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특정한 방향을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맡겨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익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이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소송은 이제 뭐 소송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은 저는 조금은 물론 이제 그것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은 부차적인 것 같은 것이 특히 이 금융 감독의 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저는 뭐 론스타 사태 금융 감독 당국의 부당성은 지금 요것은 빙산의 일각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 뭐 이것으로 국한하더라도 그게 한국의 국내법이나 국제적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정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면피의 수단 또는 시효를 진행시키거나 재산을 도피하거나 소비하거나 산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그 중에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론스타 사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는 그 당시 비금융 주력자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예외 승인도 안 된다라는 논점을 놓쳤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은 지금부터 거의 1세대 전의 이야기고 다른 요인, 뭐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이런 별도, 국외 도피 이런 사안이 걸려 있지 않는 한 시효가 다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이 맞아요. 그러나 이번 ISD는 인수 과정의 적법성을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 슬금슬금 금융감독당국 관료들이 혼동시켜요. 이번에 다툰 것은 2011년, 12년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이 정확했느냐, 공정했느냐, 아니냐를 갖고 다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도 사법적인 심사가 있었던 적이 없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범위를 확장해서 HSBC까지 하면
2008년에 아까 언론 보도에도 잠깐 자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창용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손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자백한 서류를 보고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법적 심사도 감사원 감사도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 필요하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고 한다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 특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